이번 강좌는 주차장법 마치고서 이제 민법, 우리가 이제 사법적 관점에 있는 내용, 분양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48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다음 중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설치 기준 역시 법 다음에 령으로 정하는 것 당연히 맞는 얘기죠. 네, 기획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안전도 인증을 받은 기획 주차장을 장치를 사용하는 당연히 맞죠.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3번에 보면 기획 주차장 관리자 등은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장치가 설치된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기계식 주차 장치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자, 우리가 보면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can의 의미를 거쳐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can이 아니라 must, 소위 둔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됩니다. 다음 4번 보면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한다.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기계 주차의 가장 문제는 자,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맞죠? 아무리 좋더라도 장치의 운영 방법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식유니치의 이용 방법 안내문을 가서 부착하도록 must 부착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149번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 중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인의 자격,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 세부 내용 등의 필요한 사항. 조례를 정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자체를 갖다 조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자,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연행이 잘못됐죠. 여기는 2번처럼 앞서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죠. 가서 이용을 하는 방법을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must 돼 있고 관리를 두어야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보수업자는 가서 영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한 경우에 국토위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청장에 뭐한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신고하여야 한다. 당연히 맞는 의미로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다 볼 수 있겠죠. 법제화되는데 조례는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150번. 다음 중 부설 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 장치의 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철거를 해야 된다. 철거 사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 주차 장치가 노후화됐다. 노후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능. 당연히 작동 불능 철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 그다음에 2번 기계식 주차 장치가 고장 등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 당연히 그렇죠. 시설물의 구조가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자, 기계식 주차 장치의 관리인을 두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이 그걸 갖다가 철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은 151번. 다음 중 주차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주차장법에 대해 잘못된 것 1번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구청장에 받은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운영 외의 용도 아니죠. 외가 아니라 운영 용도로 사용해야 되겠죠. 1번 틀렸네요. 국토교통장관은 주차장의 구조 설치 기준의 제정,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하여 필요한 경우에 노상 주차장 관리자, 노외 주차장 관리자, 기획 주차장 관리자 등에게 노상 주차장
노회 주차장, 부설 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거 맞고, 특별시장관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맞죠? 다음, 특별시장관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목적 외로다 써서는 안 되는 유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주차장 요금 제한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봤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그 몇 가지 마지막 번이 될 수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주어주면 이제 벌칙 조항이 2개 있습니다. 자, 152번 다음 중 주차장법의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시장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사용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갖다 이행강제금 당연히 맞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의미죠. 자, 그래서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이행장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준 걸 계고, 맞죠? 계고해야 된다. 3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하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죠. 아니죠. 분명히 이렇게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해줘야만 면제되지, 그렇지 않으면 게을리하지 아니었다 그러면 부과시킬 수 없죠. 병과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과 같은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야 된다. 그래서 중단하지 않죠. 그래서 이행했다 그러면 새로운 것만 중단하지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정답 3번. 자, 이제 주차장법의 마지막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걸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문제 보면, 자, 다음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면서 1년 1천만 원. 우리가 1년 2천만 원 했습니다.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한 자, 이거 좀 중한 범죄 아닙니까? 그죠?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1번이네요. 사유 없이 부설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다. 사유 없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되겠죠. 다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 인증을 받은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수업을 등록한 자. 그러면 역시 1년 1천만 원 받는 거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자체는 1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주차장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되게 이제 공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국가의 관계에 관한 그런 공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는 사법에 대한 입장에 있는 걸 배우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계약관계 사법, 소위 계약관계 사법, 분양이라는 건 계약 아닙니까?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청약과 승낙의 반대 방향 의사표시 합치가
계약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건 사법관계가 올 수 있어요. 154번 보면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틀린 것, 권리 변동. 건축물을 신축했다. 건축물 신축했어요. 그럼 엎드려 원시 취득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는 이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갖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건물 신축했다는 원시 취득 최초 그럼 뭐 했어요? 보존 등기 같은 걸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갑이 을의 소유의 토지를 저당을 잡은 경우, 저당을 잡았다 그랬어요. 이건 저당을 잡은 건 소유권의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 됐으면 설정 계약이구나 할 수 있겠고, 설정적 승계. 그다음 3번 우리가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분명히 틀렸네요. 내용이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1순위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3번, 1번 저당권 말소했으면 자, 얘가 말소가 되죠. 이거는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그렇죠? 내용이 변경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용이 변경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작용 변경, 권리 변경 중에 작용. 그래서 작용이 변경됩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으면 알 수 있겠고요. 자, 갑이 소유한 가옥을 을에게 매각했다. 그러면 을에게 매각했어요. 그러면 그 소유권은 상실하지만 이거는 소유권 상실은 건물 가옥은 있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거나 상대적인 거. 그런데 건물이 만약에 화재가 났어. 그럼 없어졌죠. 절대 소멸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이 있고 또 변경이 있고 소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건 발생은 두 가지가 있죠. 원시 취득, 원시 취득 절제된 거. 그다음에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이전이나 설정하는 것이죠. 이전의 승계. 이게 승계 취득이잖아. 그다음 두 번째 권리 변경은 주체의 변경이 있고 내용 변경이 있고 작용의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건 이런 건 작용 변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소멸인데 소유권을 상실했더라도 절대로 나는 게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건물 소유권 변경에서 상대적 변경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자체는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155번. 다음 중 원시 취득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원시 취득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시효 취득, 선의 취득 다 원시 취득이죠. 그다음에 유실물 취득에 대해서 유실물, 분실된 물건을 취득했다. 그럼 원시 취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설정 행위에 대해서 지상권을 갖다 설정. 자, 우리가 승계 취득이 하나, 설정은 승계 취득이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설정적이다. 설정적의 승계 취득이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정 행위에 따른 지상권을 갖다 취득했다. 그랬죠? 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정 취득이다 볼 수 있습니다. 취득 중에 원시 취득이 아니라 승계 취득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다음 156번 권리 승계 취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습니다. 승계 취득.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승계 취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포괄, 특정 있고 설정 승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속, 증여, 법인의 합병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 자, 분명히 틀렸네요. 우리가 봤을 때 자, 기본적으로 보면 법인의 그 상속 그러면 기본적으로 포괄적 승계 맞습니다. 근데 여기 증여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여, 매매, 교환 이런 경우는 특정 승계를 얘기하는 거죠. 특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 승계다 보면 되겠죠. 그건 갑이 매매에 의해서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갑이 매매해서 갑에서 을로다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전적 취득이죠. 당연히 이전된 거 맞죠. 네, 승계 취득에는 이전 승계가 있고 설정 승계가 있다. 맞죠? 그다음 설정 승계는 전 권리자는 그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권리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 다른 걸 설정하나 신권리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 걸 설정 취득을 한다. 갖고 있으면서 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맞는 소리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 자체는 1번이 틀렸고 왜 155번은 4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57번 보면 되겠죠. 다음 중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물권 변동에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민법 제186조는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는 등기가 돼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 민법 제187조의 경우는 법률 규정에 의하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만 나중에 등기는 처분 요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등기돼야 물권 변동이라는 건 법률 행위를 고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여기는 뭐냐? 판결에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판결에 따른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토지를 수용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수용은 바로 뭐예요? 보상금을 지급한 날 당일 이루어지죠. 법률 규정에 의한 거죠. 등기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 부동산을 20년간 점유를 했다. 취득 시효가 인정했지만 자, 이것도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점유가 되었다 할지라도 등기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도 등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 부동산 경매 절차로서 제3자가 매각, 경락을 받아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경매에 의한 경우는 자, 경매나 공매는 자, 민법 187조에 해당하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거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져간다 할지라도 자, 우리 그러면 여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될 거냐? 기업과 뭐라 볼 수 있어요? 디귿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다음은 이제 158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그랬어요. 판례에 의한다. 다툼이 판례에 의한다. 다툼이 판례에 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갑이 자기 소유의 물건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했다. 그러면 갑이 기존 건축물의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게 와서 멸실됐어. 그래서 다시 오면 다시 보존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존 건물을 갖다가 유용했다.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 을과 토지 소유에 대해서 갑이 을과 을에 였다가 지상권을 설정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을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여기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매매해서 양도했습니다. 그럼 을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왜냐하면 자 우리는 분명히 이것은 계약에 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돼요? 등기가 돼야 되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옳은 표현이겠죠. 그 다음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존 등기를 끝냈다는 거죠. 네, 나중에 격려된 보존 등기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을은 취득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일물일권입니다. 일물일권이고 하나에 대해서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중에 보존 등기를 갖다가 격려했다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상 일물일권주의로서 1부동산 1용지를 채택하는 거죠. 1부동산 1용지를 채택하는 겁니다. 그건 이렇게 채택하기 때문에 알겠죠? 채택하기 때문에 뒤에 한 등기는 무효고 먼저 행한 등기가 유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틀렸네요.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4번 갑이 자기 소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Y 부동산으로 격려된 경우 자 Y 등기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목적물 자체가 잘못됐죠. 그죠? 그러면 무효다. 하는 거 당연히 맞죠. 그래서 정답 자체는 바로 몇 번이다? 바로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0번까지 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9번 갑으로부터 겨우 기초공사만 건물을 매수한 을은 건물을 완성했다. 미등기인 동안 갑이 자기 명의의 보존 등기를 한 후 그랬습니다. 갑이 그 다음에 다시 병에게 매도했고 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완료해줬다면 자 우리가 보세요. 갑이 여기다가 기초가 된 것만 해서 가서 이걸 갖다가 갑이 을한테 가졌는데 얘가 매수해서 완성을 했어. 그리고 얘는 이미 걷다가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 그리고 이걸 갖다가 병한테 판매를 했단 말이죠.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완료가 됐지만 자 이때 다음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거죠. 을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을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등기 명의인인지 여부나 병의 선악과 관계없이 소유자이다. 자 여기 보세요. 아직까지 이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목적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완성했으니까 이게 원시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민법상에 가장 봐봐요. 등기의 공신력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자, 실체관계 부합된 거는 여기는 이미 없잖아요. 그죠? 실체관계 부합된 거 이 사람이 완성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답은 1번이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60번 해봅시다.
다음 중 물권 변동의 등기가 요구되는 물권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물권 변동의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건 어떤 경우냐 한번 보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보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되지만 유치권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면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관련 등기에 관해서는 다음 강좌에 걸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